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2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죠. 시정연설을 했는데 어제 국회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게 나라냐 뭐 이런 팻말까지 들고 항의를 했고,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와대 경호원들에게 몸수색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서 어수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각 조간신문 일면 토업에 이 내용들이 많은데 보는 그 관점, 시각은 조금씩 다른 곳에 무게를 뒀습니다. 조선일보는 경제 43번 외친 문재인, 전세 해법은 없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경제를 막 강조를 했지만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북한 문제, 북한 충격, 이것은 언급 않고 평화가 절실함이 확인된 계기가 됐다. 자, 이런 상당히 좀 뜬금없는 이야기죠. 총격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자, 공수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공수처 출범 지연 끝내달라.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 문제를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 제출하는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수처 지연 끝내달라.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이례적인 몸수색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규정을 따랐지만 융통성을 발휘 못해서 아쉽다 이랬다는데 한국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자, 조영 원내대표가 라임 옵티머스, 원래 대통령이 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면 그 전에 국회의장실에서 티타임 같은 거를 갖죠. 여야 원내대표, 대표와 모여서 하는데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는 그 자리에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불참을 했고, 조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그 다른 곳에서 열린 라임 옵티머스 특검 촉구 결의대에 여기 참석하느라고 조금 늦게 갔는데 조금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있는, 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았다는 겁니다. 경호원이. 그러면서 몸수색을 직접 했다. 여기에 항의해서 조영 원내대표는 그 티타임 장소에 가지 않고 돌아왔죠. 자, 그렇게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50 때도 없었던 의도된 도발이다, 뭐 협치하자면서 몸수색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제가 주목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겁니다. 어제 청와대 경호실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것조차도 전임 정부 탓을 했습니다. 이 지침, 야당 원내대표는 무금색 대상이 아니다. 이 지침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든 것이다. 전임 정부에서 만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것까지 전임 정부 탓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런 이야기했죠. 유재수 씨가 한 1,000만 원 정도로 받았는데 그것은 전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다. 아니, 뇌물을 받은 것도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면 제가 안 되고 현 정부에서 일어나면 제가 되고, 그런 논리, 이상한 논리를 하면서 계속 전임 정부 탓을 하고 있죠. 어제는 또 부동산 이 집값 파동에 대해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또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또 전임 정부 탓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부양책을 써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고 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고 그 부담을 문재인 정권이 안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전임 정부 탓을 돌렸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 생각도 마찬가지겠죠.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정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죠.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뭐 심지어 공수처 문제, 북한 문제 다 했는데 딱 빠진 게 있습니다. 검찰 이야기죠. 검찰. 지금 최대의 그 어떤 국정 쟁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연일 시끄럽죠. 검찰은 부글부글 끓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두 사람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이 문제에 침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어제 추미애의 그 감찰 지시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상당히 세지고 있습니다.
일단 추미애가 지시를 한 윤석열 감찰반 어떻게 꾸릴까 이것부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8면 기사를 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합동 감찰을 하라고 그랬죠. 법무부와 검찰 쪽에서. 그런데 그것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꾸릴까 그 혼란이 있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결국 감찰 지시가 압박용 아니냐, 사퇴하라는, 윤석열 사퇴하라는 압박용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 혼외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시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를 하니 최동욱 검찰총장이 바로 사퇴를 해버렸죠. 아마 그것처럼 윤석열은 사퇴하라, 이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 윤석열은 그 최동욱처럼 사퇴 안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일선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자, 조선일보 오면을 보시면은 검사들이 윤석열 겨냥한 감찰이 4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감찰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검사들이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을 하는 그런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4가지 몇 건 감찰을 지시했죠. 라임 사건 검사 향응 보고받고도 은폐를 했다는 등, 라임 정치인 로베 철저히 수사 안 했다. 또 옵티머스 사건 서울중앙지검장 때 무혐의 처리했다. 언론사 사주들과 만났다. 이런 것을 다 하라고 4차례나 4건에 대해서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접 감찰하라 이렇게 했죠.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실제 진행된 전례가 없다. 이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동욱은 곧바로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일선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부글부글 끓는 그런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제주지검의 이환우 형사 일부 검사가 검찰 내부망 E+에 올린 글입니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 법무부 장관은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현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검사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5.1%를 받았다. 이 기사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전고검을 방문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맞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오늘 대전고검 방문이 느닷없이 이뤄진 것인데 그것이 감찰에 대한 맞대응 아니냐, 이런 분석 기사입니다. 이 대전고검에는 누가 있냐면 대전에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있는데, 이두봉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1차장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감찰을 지시한,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했던 그 형사 7부를 지휘를 하고 있는 위치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감찰의 요인이 된 그 사건을 지휘를 했던 그 지검장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오늘 어떤 또 메시지가 나올지 그것을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참 이해가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한겨레 신문, 진보 성향 한겨레 신문도 그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육면 보시면 추윤 갈등, 입다든 청와대 왜, 이렇게 나옵니다. 입다든 청와대 왜, 정말 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을까요? 한겨레 신문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참모진은 일단 우리가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 알아서 해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속내를 보면은 일일이 이거 대응을 할 때는 오히려 정치 공방을 만들 수가 있다. 또 윤석열의 정치적인 존재감만 커질까 우려를 하는 것 같아. 이것이 한겨레 신문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중도에 경제를 해버리면은 희생양, 이런 이미지가 각인돼서 오히려 자기
범야권의 대선 주자로 몸집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고민을 지금 청와대가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분석을 합니다. 한겨레 신문이.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국정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국정 운영에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따지지 않고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국정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지적도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스스로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정황이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자, 조실고 사면을 보시면은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실이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면은 대통령의 공개 일정을 공개를 하고 있죠. 그 일주일 지나서 다 공개를 하는데 대통령의 임기 1240일 일정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통을 내세웠는데 청와대 전체 일정 중에서 청와대 내부 일정이 78%다. 그리고 식사회동은 강경화 45회, 홍남기 9회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분석을 한 것이죠. 청와대 홈페이지를 다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임기 기간 중에 어떤 일정을 수행했느냐, 그것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공식 일정이 4년 동안 4,806건이 있었는데 청와대 내부 일정이 3,752건으로 전체 78%, 청와대 안에만 주로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죠. 외부 일정은 1,054건, 22%에 머물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강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지만 국민과는 불통, 밖으로 안 나오고 청와대 안에서만 일정을 다 소화하고 그리고 취임사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죠.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집권 4년차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소상공인들과 대화 간담회에 나선 횟수는 불과 4회. 1년에 한 번 정도. 거기에 그쳤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이겁니다. 대통령 식사 자리에 가장 많이 초대된 인물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45차례, 압도적입니다. 강요 중에서는 그 다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불과 9회, 김현미 9회 이렇게 됩니다. 9회인데 외교부 장관은 45차례.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문재인에게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도 많고 그렇겠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거의 뒤로 하고 외교부 장관과 45차례나 식사를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외교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과 틀어진 지 오래됐고 미국과도 그렇고 다 북한에 치중하느라고 다른 외교가 다 틀어졌는데 강경화 장관과만 식사를 45번이나 하고 경제수장 또 부동산 정책 수장과는 9번씩만 하는 그런 불통의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통 또 한쪽에 있습니다. 국민일보 오늘 오면을 보시면 결국 떠날 사람, 소통 부족, 거세지는 김종인 비대위 흔들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불통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딱풀이었습니다.